고유가, 고환율 속에 장보기가 무섭다는 서민들. 늘어가는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 방식을 제외한 세제, 금융 지원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망라해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먹거리와 산업 원자재를 중심으로 할당 관세 0% 적용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할당 관세 카드, 과연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를 잡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며 직장 동료 지인들과 함께 송년회를 즐기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올 송년회도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의 단골 메뉴는 삼겹살의 소주겠죠. 삼겹살값 등락에 따라 서민들 행복 지수가 좌우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 삼겹살에 대한 수요가 상당합니다. 삼겹살의 진심인 우리 민족,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민생 안정 긴급 대책 품목에도 삼겹살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삼겹살보다는 소고기를 즐겨 먹던 민족이었습니다. 70년대 후반 부족한 육류 수요 충당을 위해 정부에서 양돈, 양계산업을 대규모로 육성하면서 로스구이가 삼겹살이라는 친숙한 이름으로 불리며 대한민국 국민 음식으로 등극하게 된 건데요. 50여 년 삼겹살 역사, 그 안에 대한민국 서민 경제의 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한 육류식품 수입 가공 유통업체. 1999년 설립해 전 세계 16개국 50여 개 파트너사에서 연간 10만 톤이 넘는 육류를 수입해 유통하는 명실공히 국내 1위 육류 수입업체. 이곳의 성공 실화는 우리의 30여 년 식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1968년생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고기를 먹는 날은 명절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쌀 소비량보다 고기가 더 많이 소비되는 그런 식문화로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양질의 이 좋은 고기를 다 자급자족이 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 그 지형적인 어떤 환경이나 모든 사료를 수입해서 그 축산물을 키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한 수입 육가공 유통업. 그러나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탄탄대로만 걸은 건 아니었습니다. 숱한 난관에 부딪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 고품격 원재료 공급망 확보였습니다. 저희들은 수입육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의 좋은 환경에 있는 생산자들을 잘 찾아서 안전한 먹거리를 합리적으로 싸게 가지고 와서 여기 수입육을 소비하는 특히 이제 자영업자나 그다음에 뭐 대량 식자재 회사나 이런 분들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나 최근 발생한 외부 변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기후변화, 코로나19, 사료 가격 급등, 중국의 움직임 등에 부딪혀 원육의 시장 가격이 마치 널을 뛰듯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지고 원재료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 그다음에 부자재 가격 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 등으로 이제 판매량이 저조했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프랜차이즈 점주님들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영향이 저희에게도 많이 미쳤죠. 일정 기간 특정 수입 품목 기본 관세율에 가감 조정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관세를 할당 관세라 하는데요.
필요에 의해 할당 관세율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원유 가격이 급등해 국내 석유 제품의 가격이 치솟을 경우 할당 관세를 조정해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특히 국내 식료품 가격이 급상승해 가계 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 할당 관세를 낮추는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5월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밀 생산 2위국인 인도에서 밀 수출 전면 금지를 선언하며 전 세계 밀가루 가격에 비상이 걸렸었는데요. 1901년 이래 최악의 이상 고온으로 인한 밀 작황 부진. 이에 인도 정부에서는 밀 수출 규제를 넘어 현재 40%에 달하던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자국 소비용 밀 수입에 나선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은 상당합니다. 다행히 지난 8월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 재개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잠시 급등했지만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인데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소비자 물가가 3,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가와 민생 안정이 무엇보다 급선무인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관세 할당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정부에서는 제1차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프로젝트 10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총 3.1조 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였습니다. 신속히 추진 가능한 물가 민생 안정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오늘 첫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하고자 합니다. 당시 시행한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의 분야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생활, 밥상 물가 안정. 둘째, 생계비 부담 경감. 셋째,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입니다. 그중 생활,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산업 원자재 중심의 14대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2023년까지 커피, 코코아 원두 등의 기호식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 수입 과세 환율 인하 등을 통해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등을 포함한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끝날 시점 돼서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니까 특히 곡물 가격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원유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이제 그런 가격들은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런 곡물 가격은 식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원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모든 생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생산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또 그게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국내 물가 상승률 동향을 살펴보면 85% 이상이 휘발유, 경유, 가공식품처럼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공업 제품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은 어떨까요? 수입 육류 관세 할당 정책으로 큰 수혜를 입은 국내 굴지의 육류식품 수입 가공 유통업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기계가 자동으로 고기를 잡아서 적절한 크기의 사이즈의 두께의 대패 삼겹살을 만들고 포장을 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지난해 수입한 소, 돼지, 양, 닭고기는 국내 1위의 규모인데요. 미국 등 16개국에서 수입한 원육을 가공해 기업 간 거래 방식으로 대형 마트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대패도 있고 항정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목살도 있고요. 등심도 있고 여러 가지 부위를 다 포장하는 그런 공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저희 들어오시는 게. 여기가 이제 원료 창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입한 원료육을 여기 보관해서 저희가 해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수입한 물량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고기가 56%, 돼지고기가 41%로 소, 돼지 수입량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실제 2012년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소고기 생산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가 체결되면서 2012년 30만 톤에 불과했던 소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50만 4,832톤으로 10년 만에 50%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전체 소고기 공급량의 6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과 가뭄,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목초지 감소가 맞물린 결과로 올 들어 미국 호주산 소고기 수입 단가는 평년 대비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수입 우육의 가격은 상승했었습니다. 그 높은 원료육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는데요. 그 올 7월 달에 할당 관세 정책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 그 부분들은 시장 가격에 투영이 됐었고 그 시장 가격에 대한 억제는 분명히 물가 안정에 기여를 했었고 이런 할당 관세 정책들은 분명히 그 도소매 업체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구매 가격을 충분히 낮춤으로써 그 혜택은 충분히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시행이 고스란히 밥상 물가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당장 수입 업체조차 난관에 부딪혔다는데요. 할당 관세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공급자들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할당 관세를 받아서 수입자들이 이익을 보는 만큼 자기네들하고 이 이익을 쉐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희들은 구매를 잠시 멈추겠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재고도 충분하니 이걸로 이제 우리 국가에서 정책을 펴는 그 목적에 맞게끔 하고 그냥 우리는 좀 지켜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공급자들도 생산자지 않습니까? 농부고. 그래서 매일매일 나오는 고기, 매일매일 커오는 소, 돼지를 그냥 이렇게 우리에 가다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쪽도 우리나라 정책에 맞게끔 그게 맞춰서 가격 인상하던 거를 포기하고 아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할당 관세 인하 조치가 발표가 되면 동시에 수출 계약자는 그걸 취소하고 물품 가격을 인상해서 우리에게 수출을 할 공산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2011년 1월에 돼지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당 관세 인하 조치를 발표하니까 수출 오포를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시켜서 우리에게는 소비자 물가 인하 효과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부는 관리하고 감독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조치에 대해 국내 축산업계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할당 관세 조치를 시행한 이유, 급격한 물가 상승이 서민의 가계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소고기의 경우 수입량의 90% 이상이 이미 무관세였던 돼지고기에 비해 할당 관세 적용 효과가 높을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줬는데요.
수입 소고기는 지난해 기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4개국이 전체 수입량의 99%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수입 편중도가 높은 편인데요. 그만큼 관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물가는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물가의 가연 잡는 방법이 할당 관세가 크게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아마 이제 그 정책 수단을 아마 써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뭐냐를 봐야 되겠죠. 부작용이 만약에 뭐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책을 임시적으로 좀 쓸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원래의 목적을 좀 이룰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 난방 요금이 올 들어 4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취약계층의 주된 난방 연료인 등유값도 1년 전에 비해 50%나 오르는 등 동절기 에너지 사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료금 급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반 가정과 산업계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올해 1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이 올 4월 66.98원에서 7월 74.49원, 10월 89.88원으로 3개월 간격으로 3차례나 올랐습니다. 특히 주택용 10월 열 요금 인상률이 직전 대비 20.7%로 꽁충 뛰었습니다. 이러한 인상률은 열 요금 체계 개편 이래 최고치인데요. 올겨울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은 네이도 입고 겉옷도 입고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더우면 벗고 난방에 대해서는 아끼죠. 그런데 아끼죠. 돈이 있어도 아끼고 없어도 아끼고 근데 하여튼 아끼죠. 그 습관이. 추우면 겨울엔 저 전기 매트로스 요거 좀 키고 자고 많이 아끼는 편이죠. 그러니까 난방보다는 온수매트나 이런 전열기구로 많이 틀고 자고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그냥 따뜻한 것보다 그냥 훈훈한 정도로만 그런 식으로만 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하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에너지 위기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LNG 가격 급등이 열요금은 물론이고 가스, 전기요금까지 연쇄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등유로 난방을 하는 서민들입니다. 열요금에 이어 등유 가격도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등유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 도시 변두리 노후주택 등에서 사용하는 만큼 서민들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서민들이 겨울을 나기가 이 에너지 비용 때문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에너지 부담이 더 커졌죠. 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서민들의 어떤 그런 난방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한의 어떤 그런 지원 정책은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동안 가정에서 쓰시는 난방용 도시가스를 7% 이상 절감하시면 절감량에 따라서 차등해서
강요금을 드리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에너지 위기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전에서는 전기에너지 캐시백 제도라는 걸 또 운영하고 있고요. 환경부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탄소 마일리지 제도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에코 마일리지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다 가스뿐만이 아니라 전기나 지역 난방이나 수도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하는 그런 다양한 제도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 연료를 포함한 10개 품목 총 4,820억 원 규모의 할당 관세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앞으로 상당 기간 물가는 가보다. 먼저 서민층 난방과 수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LNG, LPG, LPG 제조 원유 등 3개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고등어, 명태 등 두 어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열대 과일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0%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 외에도 식품 원료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 관세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가공용 옥수수 12만 톤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말까지 적용합니다. 할당 관세라는 거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를 잡는다든지 인하됐다라든지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무역 협정을 지금 체결해 놓고 있는데 그 무역 협정과 교집합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품목을 결정해야 되겠죠. 할당 관세도 생산자를 위해서 꼭 해준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할당 관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 물가를 좀 떨어뜨리기 위한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할당 관세를 통해서 소비자 관세를 없애줬다. 근데 막상 소비자는 뭐 쇠고기 값이 또 돼지고기 값이 별 차이 없더라. 그럼 그 유통 구조상에서는 뭐 문제가 나타난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는 안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부가 정책 수단을 썼을 경우에 이게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정부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좀 바로잡아서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해야, 그래야 이제 정부의 정책 수단에 그런 성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저것 오르지 않는 게 없는 요즘 서민들의 겨울나기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기만 한데요. 동절기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발의와 더불어 공공부문과 산업계, 나아가 전 국민이 자발적인 에너지 전략 운동을 실천할 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겨울 실내 적정 온도 유지나 문 닫고 난방하기 등 에너지 다이어트에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PD 리포트 21 오늘 여기까지입니다.